여기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방법이에요. 키워드가 왜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가? 모든 블로거 분들이, 블로그 좀 한다 싶은 분들은 다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죠. 이건 아주 쉽죠. 키워드가 있어야 유입이 일어납니다. 어디로? 내 블로그로. 키워드는 곧 검색어란 말이죠. 검색어. 이 검색어를 누가 검색해요? 일반 검색자들이 하죠. 검색자들. 우리도 블로거지만 일반 검색자들이기도 하죠.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 리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 내 블로그로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블로그로 들어오면 뭐가 높아져요? 방문자 수가 올라가죠. 방문자 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플러스 지수 향상도 시킬 수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클릭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또 광고주랑 연결이 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도 중요하죠. 광고주는 그보다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방법이겠죠. 키워드는 결국 찾아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찾아서 나한테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긴 있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죠. 내가 어쨌든 직접 찾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키워드를 찾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그게 뭔 소리야? 나만의 기준을 잡으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나만의 기준은 아니고,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깨어있고 각성되어 있는 분들은 이 기준이란 걸 어떻게 감각적으로 알고 있더라. 하지만 이 감각적이라는 건 사실 좀 타고난 것도 있고 여러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각 키워드에 검색량이 있을 거고요. 발행량, 누적 발행량이 있을 거고요. 스마트 블록. 그 키워드가 스마트 블록이냐 아니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상위 노출 가능성, 확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평균 발행일. 이건 무슨 말이냐? 키워드를 이미 쓴 블로거들, 다른 블로그 포스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블로그 포스팅들이 과연 언제 발행이 된 것이냐. 블로그 포스팅은 오래될수록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평균 발행일도 봐야 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그 키워드의 파워링크 단가가 과연 얼마냐, 즉 비싼 키워드냐 안 비싼 키워드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섹션 위치.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키워드는 검색을 하면 블로그 포스팅만 있는 게 아니죠. 지식인, 네이버 쇼핑, 파워링크,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플루언서 그 키워드 챌린지 영역 탭도 있고. 그런데 키워드의 검색 결과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섹션, 스마트 블록이나 아니면 인기글, 이 탭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제일 밑에 있는 건 검색량이 아무리 높아봐야 그런 키워드에서는 상위 노출을 해도 실제 뭐로가 안 된다? 유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섹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볼게요. 검색량부터 시작해서 지금 되게 러프하게만 따졌는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돼. 이 8개를 다 고려해서 매번 나한테 좋은 키워드를 찾아낸다?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병원님 이거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드릴게요. 내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올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검색량, 발행량, 이 두 가지만 갖고 찾아보자고요. 우선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다 내가 따져본다면 좋겠지만 일단 알아만 두시고 매번 키워드를 찾을 때마다 다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검색량, 발행량 두 가지만 갖고 보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검색량은 제일 쉽게 가이드를 드리자면, 검색량은 나의 현재 나의 1방문자 수가 몇이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1방문자 수가 내가 하루에 700에서 800명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랬을 때 나한테 검색량 기준으로 봤을 때 나한테 맞는 키워드는 이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애들. 그럼 뭐야? 한 700대에서 조금 높게는 1000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나는 실력도 되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1000이 아니라 뭐 2000, 3000. 검색량은 이 정도 되는 키워드를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 아니면 이 키워드는 내가 진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이 좋아서 상위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2000, 3000짜리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물론 그 이상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가 안 되는 게 아니냐면, 내 1방문자 수가
500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1방문자 수가. 그러면 이 기준대로 하면은 제일 안정적인 건 검색량이 500인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키워드가 검색량이 1210이네. 근데 500짜리가 이걸 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빠집니다. 자, 이럴 때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두 번째 나왔던 발행량을 같이 봐야 된다. 최대한 비슷한 예시를 제가 지금 즉석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키워드가 뭐냐면 10살 평균 키, 육아 키워드. 육아나 아니면 건강의학 쪽 되겠죠. 얘는 보면 키워드 검색량이 1210이에요. 그런데 내 방문자 수는 지금 한 5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혹은 500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쓰기엔 조금 높은 거 아니에요, 세병원님? 맞아요. 조금 높은 거는 맞는데 같이 봐야 되는 게 뭐였죠? 컨텐츠 발행량. 발행량을 보면 참고로 이 컨텐츠 발행량,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컨텐츠 발행량은 뭐냐면 월 발행량이에요. 월. 최근 한 달 동안 이 키워드를 다른 블로거들이 몇 건을 과연 썼는가. 월마다 끊어서 봐야 돼요. 우리가 검색량도 월로 보잖아요. 그래서 발행량도 월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누적 발행량이라는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은 기준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제일 우선순위를 잡자면 검색량 그리고 발행량. 무슨 발행량? 월 발행량을 봐야 된다. 월 발행량을 이 키워드의 월 발행량을 쭉 보니까 얼마예요? 월에 8건 발행하고 있더라. 8건. 10살 평균 키가 한 달에 8건밖에 안 쓰이는데 검색량은 1210이더라. 이런 키워드는 내가 방문자 수가 지금 1000이 안 돼도 300, 400, 500이어도 충분히 도전해 볼 법하다라고 기준을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 검색량이 바로 수요예요. 공급은 월간 발행량이라고. 그런데 지금 공급은 한 달에 8개밖에 안 들어와. 마트에 10살 평균 키 키워드가 8개밖에 안 들어와. 근데 마트를 매일 찾는 사람들을 다 더해가지고 한 달을 따져봤더니 1200번을 찾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잖아. 바로 이런 키워드를 파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런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빨리 찾아내서 이걸 내 키워드로, 내 유효 키워드로 만들어서 내 블로그에 유입을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번에는 여행 키워드네요. 보라카이 호핑 투어예요. 자, 검색량부터 보죠. 6470이야. 좀 높은데?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내 방문자 수가 500이라 그랬잖아요. 500일 때 이걸 도전을 과연 할 만한가?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10배가 넘죠. 10배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500 기준에서는 도전하기 조금 벅찬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만 높여볼게요. 내 방문자 수가 500이 아니라 한 200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건 충분히 도전해볼 법하다. 자, 왜냐하면 2000이어도 6470이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제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월 발행량을 봐야 된다 그랬죠? 621건. 자, 다시 수요 공급으로 가볼까요? 수요는 한 달에 거의 6500명이 이 키워드를 사고 싶어해. 그런데 마트에 들어오는 이 키워드 양은 620건밖에 안 돼. 10배 차이죠. 10배가 넘죠. 이런 키워드면 내 방문자 수가 한 2000 정도라고 가정해보면 충분히 도전해볼 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바로 이거. 콘텐츠 발행량은 가만 보면 월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57,823 얘가 뭐냐면 누적 발행량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기준 중에 누적 발행량이 있었죠. 말 그대로 누적된 거야. 뭐로? 이 키워드로 매달 쓰는 620건이 매달 이렇게 축적이 됐잖아요. 그게 다 합쳐서 보니까 거의 6만 건에 육박을 하더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드리냐면 키워드를 찾으실 때 검색량 대비해서 발행량을 봐야 된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발행량을 전체 발행량, 즉 누적 발행량을 보고 이것만 가지고 이 키워드는 봐봐 6470인데 57,000이야.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네 해서 안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굳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7,823은요 그냥 뭐 한다? 무시한다. 그냥 무시한다. 그게 뭔 소리냐. 여기서 말하는 57,823 이 누적 발행량은 말 그대로 누적이라고 했어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 키워드를 쓴 문서들을 다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에서 지금 경쟁을 할 거잖아. 그럼 여기서 또 한번 걸러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7,000건에는 우리가 문서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죠. 자, 이 키워드가 여기 제목에 쓰인 것만 카운트 할 수도 있고 본문에 쓰인 것도 같이 플러스해서 카운트 할 수 있겠죠. 1번, 2번 뭘까요, 여러분? 이 57,000건. 네, 맞았어요. 네, 제목에도 본문에도 둘 다예요. 둘 다 플러스한 결과란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제목에 보라카이 호핑 투어를 쓴 것만 놓고 내가 경쟁을 봐야 되는데, 경쟁도를 본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제목에 없어, 보라카이 호핑 투어가. 본문에만 뭐 한두 번 언급됐어. 그것까지 다 카운트를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뭐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허수다, 허수. 누적 발행량은 허수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그래서 그 수많은 기준들 중에서 나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 제일 우선순위만 그냥 보고 싶어 하면 검색량 플러스 월간 발행량으로 그냥 보면 된다. 또 다른 예시, 이번엔 반대 예시를 갖고 와봤어요. 서울 어린이 체험이야. 키워드가 검색량 몇입니까? 2,500이야. 나 방문자 수 1,500쯤 돼. 오케이, 도전해볼까?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가능은 한데 뭐다? 월간 발행량이 검색량 대비 거의 4배까지는 안 되고 3.5배 정도? 굉장히 높더라. 서울 어린이 체험을, 이 키워드를 찾는 검색자들은 2,500명인데 2,500번인데 블로거들이 쓰는 건 그거에 거의 3배, 4배가 많더라. 이런 키워드는 써도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또 있죠. 노출에 했어도 봐봐요. 내가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있어. 여기 2위에 여기 노출이 됐네. 근데 어때요? 발행량이 많잖아. 발행량이 다른 앞서 봤던 키워드들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뭐보다? 검색량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발행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새 글이 자주 올라오는 거야. 계속 새 글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2위 잡고 있던 게 오래 못 가고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상위 노출에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내 블로그를 안정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키워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의 정말 기본이면서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라서 이건 꼭 지켜서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럼 실제로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그 경로가 뭐 워낙에 많지만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을 법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실제 툴을 한번 보면서 계속 설명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챙겨보시려면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